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만에 뵙다 반다는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희 한 몇 주 동안 방송이 이렇게 안 올라갔죠. 근데 이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방송을 하면서 그 보는 분들의 어떤 기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기운이 댓글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들의 느낌,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이것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한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한 몇 주나 몇 달 동안 저희 강의 안내에 대해서는 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오시는 분이 늘 오시는 거고, 그래서 별로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자,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을 했지만은 지금 전시하는 바로 성축과 연결이 됩니다. 성축하고 인력여시. 그분이 누굽니까? 전후 고양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분하고 고나고 연결되고, 자, 그것이 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자, 모든 문제는 한이에요. 갈등이죠. 자, 우리가 선천 역사 동안 이 여름의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라는 게 뭡니까? 문자로 기록하기 그때부터 역사 시대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반만년부터 전부터 문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적으로 그 자체를 그 당시에 문자로 그때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자, 중간중간에 특히 공자가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어떤 이제 황제족을 띄우는 그런 일을 자행을 했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필투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 사람은 원래 바른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바른 쪽으로 가려고, 마치 오뚜기가 옆에 쓰러져도 다시 똑바로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게 사람의 그 본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래의 마음을 찾고자 하면은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 역사를 알게 되면 보는 것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딥스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자, 병을 뿌리고 백신을 맞게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 오는 세상에 큰 화가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큰 화를 작은 화로 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이 그것을 넘겨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고대사, 반만년 문자로 나타나는 거기에서 해답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선천 여름 시대에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역사가 행해지는 그 과정에서 다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반만년, 자, 누구나, 그래야 사람들은 이 사람마다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들을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또 찾고자 하는 마음에 어떤 깊은 심연 속에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욕구를 계속 죽였죠. 왜?
그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순교를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개발되고 영적인 능력이 좋아지고 느낌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과학자들 지금 제약회사나 뭐 이런 애들 하는 거 나중에 또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화면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얘네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를 못해요. 인정을 못하고 경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적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지배하면 어떤 그것을 좀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병 뿌리고 백신을 맞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저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오미크론에 걸렸죠. 제가 이제 오미크론 걸린 사람 치료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딱 오미크론에 딱 걸리니까 딱 몸 자체가 기가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아, 소화기운이 막히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방광조하고 토짜리를 집중적으로 침을 놔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이틀 딱 앓고 그리고 싹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겠구나. 이걸 딱 보고 지금 코로나도 이 사람들의 수기를 막구나. 수기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깨어나지 못하도록 수기가 차게 되면은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수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딱 막구나. 근데 그것을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를 중국 폐렴이죠. 중국 폐렴을, 무한 폐렴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더 능력이 보여지는 그 자체가 틀려진다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한 이틀 보면서 지금 전에는 전혀 전시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고대 문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아름길을 열어주구나. 신이 들어와서 이것을 깨우쳐 주구나. 이때가 이러니까 이것을 봐라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극복을 하니까 더 마치 우리가 대나무가 매듭까지는 딱 정지하고 매듭하면 굉장히 시간이 지체됩니다. 근데 매듭이 지나고 마디죠, 마디를 지나면 팍 커버립니다. 그래서 마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클 수가 있는 겁니다. 대나무가. 대나무가 한 10m 이상 커버리죠. 그런데 그 중국 무한폐렴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안 걸리려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게 백신 그 자체가 수기를 완전 막아버려요. 또 백신 맞은 사람도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수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심장에 압박이 옵니다. 이게 원리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수기를 다 막아버려요. 근데 백신을 맞으면 회복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광재 교수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또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신 맞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 비율이 8, 9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백신 맞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잘했다고 문재인이가 막 자랑을 하죠. 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재인이가. 그들이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려고 했습니다. 또 원전 중지시켜버리고, 그쵸? 원전 중지시켜버리고, 태양광 깐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나무 다 베버리고, 그렇게 해버렸죠. 그렇게 해보니까 이 산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런 현상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는데도 자기는 잘한 게 있다. 그래서 K방역을 내세우는데 오히려 그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속지 않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자, 이 세속에 세상 살기 위한 공부는
별로 마음에 든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지 하다 보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제가 그렇게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외국 책들을 많이 보게 된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튀니까 보이는 게 틀리더라고요. 왜 해석을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나라 책들 중에 영어 같은 중국어 같은 7, 80%가 다 오역이에요. 그 자체 언어에서 주는 의미를 던져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고 그 느낌이 바로 들어올 때, 그럼 표현 자체가 어떻게 표현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별로 활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차라리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서를 알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제목에 대통령 집무실 용서를 이전한 것은 바로 해원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말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한 가지 지금 현세에서 일어나는 것을 딱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구나 알게 됩니다. 왜? 문짝을 하다 보니까는 문짝을 보니까 문자 하나하나에 어떤 역사적 진실이 담겨져 있는 사실 자체가 보이니까 하나 세밀하게 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것이 학부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거의 한 40년 그런 몸 안에 습성이 그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습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현상을 봐도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이제 전체적인 역사를 보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은 명확하게 여러 가지 역도 받겠지만 증산사상에 몰두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증산사상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역에 통달해야 되고, 역이 통달한다는 게 뭡니까? 우주 변화 원리에 통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불선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정확하게 들리는데 딱 걸리는 게 뭐냐? 바로 역사 문제입니다. 자, 이 증산사상의 종지 중에 가장 핵심은 원시 반본입니다. 근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자, 근본이 인간의 근본 자리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인간 도리로서 어떻게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역사, 자기 조상 뿌리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역사가, 우리 역사가 이렇게 어떻게 펼쳐졌는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우리는 남의 침략만 받았지, 남의 땅을 침략해 본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조시대의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침략이 아니라 문화를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반만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반만 년 전에 역사가 일어나고 한 1500년, 한 2000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이동을 했고, 나중에 또 흉노와 훈족이 그렇게 유럽 문화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알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거 주장을 별 안 합니다. 네가 내 거야, 그럼 너 가져. 자, 그런 마음이 토대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못난 놈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자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이 정신적인 면에서, 내적인 면에서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중국 화족들입니다. 중국 화족들과 중국 땅에 사는 신농시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 땅에 사는 짱깨들은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누구죠? 누구더라? 잠깐 생각이 안 나네. 바퀴벌레다. 중놈 바퀴벌레다. 얘들은 교화가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뭘 한다?
뭘 못해요. 자, 그렇게 하고 역사를 봐야지 됩니다. 이제 가을 시대는 영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영이 열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을 열게끔 하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은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훈련할 때 천국 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지옥 훈련이죠. 지옥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주 고통스럽게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륙에서 이 반도로 와서 그만한 훈련을 받아온 거죠. 가장 참혹하게 고된 훈련을 받았던 곳은 언제입니까? 바로 2조 때입니다. 2조의 그 도저히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나 많이 했죠. 그래서 원이 쌓이게 만들어버렸죠. 그 원이 세상을 터뜨리게 하는 일을 촉발시킨 거죠. 그게 바로 동학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학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학난부터 이제 원이 풀리는 해원한 시대가 이제 열려지는 겁니다. 자, 근데 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원통하게 죽은 그 인간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원을 풀겠습니까? 자기도 뭐가 삐까뻔쩍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수만 박사부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때까지 우리를 이 나라를 굉장히 발전시켰죠. 세계 속에 우리를 알게끔 그렇게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영삼 때부터 확 풀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계기가 5.18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원풀이하는 시대가 끝까지 가겠는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기다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그냥 거기에 뭐 청와대 도청사지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뭐 어떻게 이거는 표면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전체적으로 신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원 시대 원이 쌓인 518년 또 74년 이렇게 되죠. 대한민국 건국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쌓여진 원을 푸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적어도 김영삼 때부터 원풀이가 확 열려버렸죠. 그래서 좌빨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죠. 자, 보세요. 맨 처음에 그 문재인이가 되어서 적폐청산을 내고 니냐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 숙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적폐청산을 하려면은 사실 2조 때부터 나와서 적폐청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못합니다. 그게 적폐청산이에요. 그런데 못했죠. 그냥 자기 정권의 화풀이 정도에 끝나버렸잖아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원풀이가 그렇게 끝나고, 자, 원풀이를 하고, 이제 그 시간이 언제까지 된다, 그 끝까지 되게 되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 계속, 컴퓨터에 뭐가 올라와가지고, 뭐 딱 올라오니까 말이 딱 막히네요. 물론 제가 이제, 컴퓨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뭐야 앞에 아무것도 없이 딱 가려버리니까 말문이 딱 막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동학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동학남부터 동학남을 머리 일으켜서 천하대란을 일으키게 됐죠. 자,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전쟁을 해야지 서로 섞여지게 됩니다. 이 신계도, 이게 딱딱 구획이 정해져 있는데, 구획을 이제 떨쳐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니까 싸움을 붙여야 돼요. 싸움을 붙여가지고, 진짜 지구촌, 신계도 하나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신계가 왜 하나로 만드냐? 바로 이 땅에 십천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반만 전에 이미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고조선이 망했을 때, 거기서 아주 코피 터지게 싸우지 않고,
너 그냥 왕해 하고 서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그 침략은 아니 침략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무지한 사람들한테 문화를 전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페르시아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런 문화들이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그 침략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를 전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극한 상황을 몰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리에 있어가지고 편하면은 거기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항상 이제 바깥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더 좋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하게끔 살 수 있게끔 그런 환경과 생각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대단한 조상님들이죠.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총칼로 가서 세계를 지배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흥분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알게끔 지금 여러 가지 문화적, 그게 한류죠. 우리를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한류를 할 때 총칼로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에겐 그 마음, 좀 더 좋은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쪽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 줄타기를 보게 되면은 서양 애들 줄타는 거는 그냥 팽팽한 줄에다가 거기서 작대기 들고 균형을 맞춰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는 서양의 어떤 말, 그 자체, 사람 자체는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가장 릴렉스란 말, 아주 편리한, 그러니까 아주 그걸 굉장히 흥분하죠. 근데 이 몸이 그렇게 안 되집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그것을 그냥 보여주죠. 우리가 줄타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줄타할 때 그냥 팽팽해서 줄타는 게 아니고 느슨하게 줄타면서 거기서 춤도 추고 부채도 흔들면서 그렇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 곡선의 부드러움으로 이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아닙니다. 이거 원래 우리 거니까. 자, 이제 선천 역사에서 여름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이, 또 미국과 중국이 뭐 이렇게 바둑을 두다가 이게 싸우다가 이제 판이 끝나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 판이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판이 끝나면 우리 판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 판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는 완전 아주 혼란이 도가니 속으로 빠집니다. 바로 이제 지금 그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용산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해원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원불이하는 인간들이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요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강의 안내를 조금 또 뒤로 미루게 되네요. 근데 지금 강의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고양시 밑에 제국에서 성주, 구축일여시, 곤, 뭐 사방책분시, 순, 뭐 이렇게 부일사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이때부터는 고급문이, 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근문을 공부하다 보면 역사 펼쳐지는 그 내용이 확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때하고 대비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면 뭡니까?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몸을 만들려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만 한다고 되어집니까? 안 되죠. 이 몸이 만들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몸이 만들어지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엎어지고 깨지고 터지면서 뭐 피가 철철 몸에서 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다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것은 약 먹으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침을 배웠고 또 지압을 배웠고 기공을 배웠고 하면서 몸의 어떤 그것을 또 배웠죠. 제가 또 운동을 하게 된 게 태권을 하고 합기도를 하고 검도를 한 그 자체는 누구를 제압하기 위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을 더 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 그렇게 운동을 했던 것이 사람 치료하는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기혈을 어떻게 돌리는가. 그래서 기혈을 맡길 때 그것을 어떤 뚫리는 그런 뚫게 하는 그런 방법도 알게 됐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는 이 몸 전체의 기를 딱 막히는데 특히 방광과 신장경을 꽉 막아버립니다. 수기가 올라오게끔 거기만 뚫어주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한테 치료를 하면서 이것은 왜 그렇다, 어디가 막혔다, 이래서 이거 왜 그런가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병이 자기를 공부시키는 선생이 되는 거죠. 몸으로 공부하면 그건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더라도 그것이 다 자기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머릿속에 다시 생각나게끔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몸 공부 때 몸이 전부자 아니거든요. 영육이에요. 그래서 영을 열게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강의 얘기는 자꾸 빼먹네요. 자, 3월 28일, 29일은 여기서 이제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학렬, 같은 학렬, 성축, 구축, 인력시, 그 다음에 곤, 사방책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근문신구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래서 요 부분을 역사적으로 너무나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방송으로 강의하기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분 할 때도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그 왕가 계보를 또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고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방송으로 하기는 조금 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제국에 대해서 밑에부터는 계속 여기서 이제 강의에서 강의 여기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게 되면 그 후에 이제 염제 신동씨부터 대화주씨, 뉘주 할머니, 곤, 전후 고양씨 그까지는 쭉 이야기 해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더 있는데 그거부터 실제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전개되는 자 우리가 지금 선천 역사를 보니까 분열과 갈등이에요. 분열과 갈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는 그 역사의 전개가 바로 제국 때부터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역사가 열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죠. 자, 그런 사실까지 알고 이제 지금 되어진 걸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로 해원 시대가 끝났음을 말한다. 해원 시대예요. 원을 프로브예요. 자, 우리는 긴장을 하면 사람이 긴장하고 두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간과 담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풀어버려야 돼. 긴장도 풀고 화도 풀고 분노도 풀고 두려움도 풀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 만약에 두려움이 있으면 몸이 이게 긴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 몸 자체가 굉장히 이 전체적으로 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 태세를 취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인체에 엄청난
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몸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으로도 풀 수 있지만 더 정신적으로 이렇게 운동 안에 수행을 하면서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득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런 기운이 오더라. 자, 우리가 말 하나하나 던지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주문이에요. 글에 있는 기운을 뽑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자, 말이 말대로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하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다 무서운 말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사실 어떤 사람 보고 이렇게 공부해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공부하냐고, 어떤 사람이 그때 댓글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때 마음에 들 때마다 하여튼 도서관에는 책을 거의 종교에 관한 책 거의 다 몇 번씩 봤으니까 그것이 한 몇백 권이 되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수행을 하면서 몸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쿵푸를 해야 돼요. 쿵푸가 뭐냐, 공부예요. 몸 공부, 요새 말하는 공부는 몸 공부이기도 하고 마음 공부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위치한 곳은 이조 시대 분재가 살육이 빈번하게 자행된 곳이다. 사실 거기에서 얼마나 그 살육이 얼마나 자육됐습니까? 일본이 침탈하고 또 청나라가 침투하고 또 거기서 궁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 원한이, 자, 이조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의 충신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노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과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한이 폭발되면 이 자체가 존속을 못해요. 그 한을 풀어줘야 돼요. 바로 이 대한민국. 근데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 왕가, 이시왕가에서 그런 원과 한을 맺게 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청와대 자리, 경복궁 자리, 거기는 한마디로 원통 한이 서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을, 자, 사실 전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데 맨날 다니는 곳이면 거기 안 들어가요. 거기 가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몸이 이상해지고, 이게 올 곳이 못 되구나.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 기운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뭘 한다는 건 뭘 할 곳이 아니구나. 그냥 있는 곳이죠. 그리고 특히 북한산은 악살 기운이 엄청 세게 옵니다. 악살이 보니까 바위의 어떤 살 기운이죠. 죽일 수 있는 기운.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좋지만은, 근데 그 기운을 감당할 사람이 감당을 해야지, 지금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기운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바뀌어질 때 이제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뒤집어셔야 됩니다. 자, 그곳에서 2조 518년과 일제 36년,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74년 동안 그렇게 원한이 쌓였던 곳에 대통령인 진무시 자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2조 때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고 죽었던 천민들이 하니 그 자손을 통해 원한이 풀려지는 시간들을 이었다. 이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원한을 풀면서 개판을 쳤으니 이제 되었고, 자, 우리가 한을 풀 때 계속 한풀이 하라고 놔두면 완전 개판되죠. 지금 보세요. 문재인 5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 됐는지. 사실 요새 전기요금도 거기서 보면 화가 엄청 날 겁니다. 왜? 3배, 4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태양광 나가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자, 이번에 저기 강원도 쪽에
불을 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 투표에 좀 하는 일부러 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북한에다 심어줄 나무 묘목을 이제 뭐 쭉 거기에다 다시 이제 심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면서 우리나라 우리가 어떻게 돼도 우리나라는 좋게끔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망치려고 여러 가지 판을 깔아놨는데 그 판이 이제 되어지지 않죠. 왜? 생각 자체가 그런 인간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걔는 한풀이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계속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원한을 풀면서 개판한 전이 되었고 더 개판한 치다는 또 된 놈들에게 종살이하는 자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국에 엄청난 돈을 받고 저희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다니 이 중국에서 할 말도 못하고 중국에 가도 뭐해서 혼밥만 하고 또 굉장히 하대를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정도가 그랬으면 이 백성은 이 국민들은 중국 놈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살이한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놈들을 와가지고 얼마나 개판 자기네가 여기가 자기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팽팽 치고 막 그런 것을 여러 곳곳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여기 지경까지 갈 수 있으니 여기서 그 합의를 끝내는 것이다. 누가 끝내게 하는 거? 하늘이 끝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가 아니고 보호입니다. 자, 보호하고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아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미 하늘에서 짜놓은 시나리오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되는데 자, 이제 제가 몸을 만들라는 말은 계속 했습니다. 계속 또 할 겁니다. 그런데 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그 순간이 닥칠 때까지 몸을 만들려고 마음이라도 먹고 있어야 돼요. 마음 먹은 대로 기운이 응계합니다. 자, 이제 어떤 기운이 오르냐 그것을 알고 죽이는 기운이에요. 죽이는 기운이니까 그 죽은 기를 딛고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경우 없는 된놈, 되먹지 않는 우리가 뗀놈 하잖아. 때를 몰려서 그게 이제 원래 뗀놈이 아니라 된놈입니다. 되어 먹지 않는 놈. 이게 뭐는 죽은 놈들이에요. 자, 된 놈들이 이 땅에서 난리치면서 이제 하늘에도 용서치 못하는 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천지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자, 이 탁현민이가 우리가 그냥 청와대 계속 쓰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탁현민과 개인적인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이것을 누굴 통해서 이게 뭐냐? 계속 우리가 한풀이 하겠다. 또 정권 놓지 않겠다. 제가 저번 시간에 늘상 얘기했지만은 그냥 손 털고 그냥 얘네들 나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3월 22일 청계천 광장에서 무슨 윤석열 무슨 데모를 또 하더라고요. 데모 포인트. 자, 이 코로나가 참 희한한 코로나예요. 자, 저기 좌빨들이 모이면은 코로나가 안 번지고, 저 우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려면 모임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코로나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 역병은 정치적으로 정치 노름하는 거죠. 자, 이 얘들이 쓰는 정치 노름 뭡니까? 기만전술이에요. 자, 그것도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냥 청와대 계속 쓰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나타내는 것일까? 자기네가 그냥 쉽사리 정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도 하고 또 아직 원한이 다 풀리지 않았으니 더 풀 시간을 천재 땡깡을 부리는 것이다. 땡깡 부리는 거예요. 땡깡이란 말은 내게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이 말은 자기 자식들에게 어린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땡깡이란 말 자체는 뭐냐? 간질병 환자, 그냥 지랄병 환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온몸을 뒤트는 그 자체를 땡깡을 부린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얘네들한테 쓰는 말이지 절대 자기 어린 애들한테 땡깡 부린다고 우리가 하지만 야 땡깡 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말장난으로 장난친 시간이 김영삼 때부터 개대중위를 거쳐 문재인까지 이어졌다. 이조의 유생들과 사대부리 행동하지 않고 말장난으로 장난치다. 장난이에요. 이거는.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었다. 팔아먹었죠. 그 짓을 좌빨들이 똑같이 했다. 그리고 손 털고 나가야 하는데도 더 하고 싶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그냥 계속 청와대에 계속 쓰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고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에게 대통령을 넘겨주기 못하겠다는 말이다.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계속 발광을 타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보세요. 2조에 그 사대부들이 자기네 이권을 계속 쥐고 하려고 그때 이제 임진왜란 때 15세기죠. 16세기 이럴 때 세상이 다시 재편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 천주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게 됐죠. 근데 천주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딱 막아버렸죠. 왜? 자기 어떤 통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만 해가지고 다시 자기 그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주작을 갖고 와가지고 주작을 하면서 이렇게 안에서 딱딱 뭉쳐가지고 더 이상 풀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동학은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죠? 천하대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완전 혼란이 도가니 속으로 빠지게 됐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옵니다. 딱딱 어떤 역사적 사건마다 그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그것을 잘 보세요. 절대 좌열빨개는 그냥 손 털고 나오지 않는다. 그런 행위는 천하대련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을 딱 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걸 하는 거 보고 그냥 쟤네가 왜 저렇게 그냥 다음 적 하면 다음 적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느냐. 그것도 그 의미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19세기 그 당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조의 양반들과 사대부들이 그 기득권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 별이 별짓을 하다가 동학난을 불러일으켰고 그 동학난은 천지대란을 불러일으켰다. 역시 이번에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자, 우리가 그냥 청와대 계속 쓰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과연 탁현민 개인만이 의견을 말하는 것인걸 봐야 한다. 문재인이 중국 짱깨들을 불러와 중국 무한폐렴인 신종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키듯이 손 털고 나가기 전에 또 어떤 장난을 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자, 보세요. 전에 아마도 그 청와대에 있는 것들이 전에 뭐죠? 무슨 병이죠? 예방주사를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자기는 괜찮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불러오게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면수심인 족속들이다. 아싸라지 못하다. 한마디로 깨끗하고 산뜻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더러워요. 영 자체가 들어오니까 행동 자체도 그렇고 생각 자체도 그렇고 깔끔하지 못합니다. 조만간에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인간은 아주 깨끗이 청소가 된다. 백신 맞은 인간은 피가 더럽다. 아니 더러워졌다. 자, 그래서 요새 백신 안 맞은 사람들 피를 구한다고 피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치 백신을 맞게 되면
피 자체가 굉장히 더러워진다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피가 더러우면 기가 탁해진다. 기혈이 탁해지면 영혼이 더러워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몸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말은 기혈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다. 기혈이 깨끗해지면 오장육부 기운이 바로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얼굴이 깨끗해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백신 맞는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죠. 우리나라 말을 항상 푸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만 잘 먹어도 백신을 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방송상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것을 또, 그대로 나중에 이제, 구태여 또 다시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쭉 이야기했으니까 잘 알아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 참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된 온갖 통제는 우리 자유의지를 말살하기 위한 초석이다. 자, 우리는 지금 4차 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차 혁명이 무엇이냐? 4차 산업혁명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체가 바뀌는 거죠.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요. 자, 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바꿔지는데 지금 딥스들이라든지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현재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거 알고 있어요. 바뀌는 때고. 근데 이것을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드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사람처럼 살고 그냥 다른 건 좀비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 슈밥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꼽을까요? 2003년까지 당신은 무소유가 될 거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한 변비 같은 인간이 바로 슈밥인데요. 자, 무소유? 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소유하는 겁니다. 왜? 몸은 먼저 소유하고 있으니까. 무소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소유에서 말장난해가지고 돈 버는 인간이 누구예요? 법적이라는 그 땡중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행동이 그러하질 않아요. 무소유라고 하면서 크루즈도 산다 세계 일주하고 그건 무소유가 아니죠. 자, 무소유 말하는 인간들부터 먼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소유가 되면 어떻게 행복하는 거죠? 그 전에 슈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코로나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WEF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순간 목표를 제시하는 곳이죠. 기후변화와 질병을 빌미로 겁주고 공포감 조성하는 게 주된 목표죠. 사람이 공포감에 떨면 어떻게 됩니까? 간과 담이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간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이 심장하고 소장 자체가 이게 불규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공포감 조성한 게 누굽니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문재인이죠. 그래서 백신 맞게 했죠. 백신 맞아 수기가 올라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죠. 슈밥과 WEF는 전 지구적으로 디지털 ID 시스템을 시행하기를 원해요. 신분에 따라 여러분이 물건과 서비스 구매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여러분이 온라인 행동, 구매 성향과 생체 정보를 검열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자, 얘네들은 단지 육적인 연구를 하고 육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 육을 통제할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마음까지 움직이게끔 하는 방법까지 고안을 했죠. 그런데 얘네들은 영적인 어떤 공부, 영적인 그런 수준까지 가까이 가지 못한 얘네들은 안 열어줘요. 좀 제가 뭐라 했죠 아까? 이제 오는 세상 영이 깨어나야지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 방송을 할 때 영을 깨우는 방송이에요.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영을 깨울 때
잘못 공부하면 영이 안 깨집니다. 사람이 영이 깨어나면 보는 사람, 아픈 사람 보면 낫고, 안 하면 어떻게 놓으면 몸이 나아요. 자, 그런 순간들을 확인하면 여기 와서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치료되는가, 그것을 보면, 아, 영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당들, 사람 못 고쳐요. 괜히 푸닥거리만 하고 돈만 뜯으려고 하죠. 있는 자리에서 그냥 몸 좋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열리면 그것이 사람이 본연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긴급 위기 사태는 공권력을 막강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포럼 발표는 바로 파충류예요. 오늘날 인간 엘리트층은 디지털 독재 정권 이상의 급진적 업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우에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앞으로 되어지는 세상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뭐냐. 마지막 악인들이, 악신이 육에서 빙이 되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자, 생물체를 해킹함으로써 엘리트층은 생명의 미래를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 해킹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설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과거 무수한 독재자와 정권들은 이것을 하길 염원했으나 당시 생물학 기술은 턱없이 부족했죠. 이것을 위한 컴퓨터 기술과 데이터 모두 부족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해킹하는 기술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특정 기업들과 정부는 모든 인류를 해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해킹하고 설계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건 인류 역사상 최대 혁명일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체 출현 이래 40억 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얘네들 보세요. 자, 서양 애들 인식이 뭐냐?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곳에 저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직선사관이에요. 순환사관을 볼 수 있는 눈이 항상 긴장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물리학자들은 다시 동양 쪽으로 들려가지고 동양이 어떤 답을 낼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중국을 바라봤는데 안 돼요. 이 몸 자체, 체질 자체가 순환적 사고가 완전 체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특히 몸 공부, 수행 공부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40억 년간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어요. 이건 얘들 생각이고요. 자, 우리는 우주 1년 동안 12만 9,600년 1년 동안 여기서 이제 돌다가 다시 겨울이 되면 다시 본체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우주와 같이 논일이 되고 또 다시 봄이 되면 다시 나와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기존 자연 도태 진화를 이제는 과학의 지능 설계 진화로 대체했습니다. 구름 위에 신이 설계가 아닌 하느님이 구름을 타고 우리 크라우드래요. 자, 구름 위에 신. 자, 신이 구름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신이라는 건, 신계라는 것은 공간 속에 공간이 있는 겁니다. 바로 4차원 세계예요. 자, 이 공간 속에 같이, 우리가 마치 개미는 볼 수 있지만 개미는 우리를 못 봐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원이 다른 세상에 그 차원을 뛰어나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치유를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니까 우리 자체가 10차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이리 공부하는 거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얘기 하는가. 이제 때가, 물질적인 그런 때가, 이제는 물질을, 자,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이런 취지로 역사를 접근한 분이 딱빙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유물이 어떤 근데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을 시대 되면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버리죠.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 시간에 그만한 위치에 가기 위해선 또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해야죠. 그것이 이 현생에서만 공부하는 게 전생에도
전전생에도 또 계속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와야 되죠. 근데 전생에 공부했는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현생에 지금 어떻게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위치를,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전생에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 설마 사람들을 클라우드 기술로 조종 통제하는 계획도 있는 건 아니겠지? 오늘날 기술로 대량의 인구를 해킹하는 가능합니다. 이런 위기 사태는 과학을 따라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존재. 자, 과학은 존재를 공부하는 거예요. 존재. 존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물리예요. 어떤 사물이 이치에 들어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죠. 자, 제가 방금도 얘기했죠. 그것이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지만 이제는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시간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죠. 이제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의 운동 방향은 전혀 틀려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향림자의 터닝 포인트.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카프라의 터닝 포인트를 해석을 쭉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너무 빨리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보다 훨씬 더 늦춰지니까 지금 현상을 이야기해야지 빨리 사람이 깨어지겠구나. 물론 제가 이제 카프라의 그것을 번역을 계속 할 거긴 할 건데 좀 심심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자, 이것을 알고 이제 빨리 변해져야 돼요. 물론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 방송을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어떤 기운을 느낄 것이고 또 몸이 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오늘 몸이 변하는 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그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소개도 하는 거고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저는 강의만 하는 게 가장 제가 맨 처음에 말할 때 뭘 이야기했습니까? 몸을 만들어야 한다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몸을 만들어야 한다 해놓고 그냥 말만 몸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똑같이 이주의 유생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좌파애들하고 빨갱이들하고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 말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 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것은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되게끔 하는 거죠. 될 수 없는 사람은, 자, 개새끼를 아무리 해도 사람이 안 됩니다. 개새끼는 개새끼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인두껍을 썼지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느낌으로 그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죠. 저의 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자, 위험할 때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감시를 말하지만 100년 후 인류는 지금을 되돌아보고, 되돌아볼까? 이런 인간은 다 죽어. 자, 지금, 이거 보세요. 기운 자체가 굉장히 딱 막혀있어요. 그냥 악신이 꽉 막혀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두고 새로운 감시자들이 들어온 순간을 주목할 것입니다. 나의 뇌, 몸뚱이, 인생, 진정 나의 것인가요? 내게 없죠. 천지와 같이 동화가 돼버려요. 이렇게. 근데, 아니면 기업 정원 또는 인류 집단이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자체도 공부하는 것 같은 머물면 끝나는 거예요. WEF은 진심으로 인류를 아낍니다. 인간은 해킹 가능한 동물입니다. 인간의 혼과 영이 있다거나 자유의지가 있다는 등이 쓸데없는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쓸데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사양적 사고에 꽉 막혀있는 애죠. 그러니까 얘네들 사고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하려면 반드시 정반합, 그러니까 응전과 도전과 응전, 자, 이렇게 동작하면 응전을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형상입니다. 누가 얘기했죠?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또 말하죠. 정확하게 이제 좀 이야기한 거죠.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선거에서 누구를 뽑든 슈퍼에서 뭘 사는 내 자유라고 하지만 자유지 이제 끝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초디지트 혁명이라 부르는 위대한 인류 발전이 어두우면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해 철저히 그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시대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으나 진짜 목적은 그들이 강조하는 바로 신께 주신 자유의지와 영원히 박탈이며 코로나 시대부터 시작된 온갖 통제는 우리 자유의지를 말살하기 위한 그 초석이라고 그들은 늘 그들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들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어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그냥 믿어버리죠.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들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성경에 이르기를 세상의 끝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질 것을 하셨는데 진실로 그러하다. 자, 껍데기만 인간이 아닌 진정한 영혼이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 이제는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껍데기 아닌.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사람 되게끔 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공부를 해야지 사람 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 몸이 안 아파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이번 오미크론 걸려 보니까 굳이 이걸 통해 가지고 백신 맞아가지고 자기를 완전한 영적인 좀비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 딱 들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 치유력이 생기면은 이제 엄청나게 높아진 영적인 수준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눈 감고 귀 닫고 지금 세상에 어떤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무시해버리면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봐야 돼요. 봐야지 되지. 이게 자, 이런 방송 어디서 합니까? 이런 거 알아야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송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열린 분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코로나를 뿌리고 백신을 맞게 한 것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행된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코로나 걸렸어도 우리가 먹는 음식만 잘 먹어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회복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했던 정치 방역을 한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실책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지금 5년 동안 해온 거 보면은 참 기가 찹니다. 자, 이때는 해원 시대니라. 이때는 인존 시대니라. 자, 이제 아까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간이 하늘 노릇도 하고 땅 노릇도 하고 인간 노릇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을 깨워주게 하고 영혼을 깨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인존 시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인존 시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는 위에 앉아가지고 지 맛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겠다.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사람들 착각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착각은 자신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하는 것이 누굽니까? 죽은 놈들이에요. 그리고 유태인들이에요. 왜 유태인들이 왜 그러냐? 원이 많기 때문에, 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유태인의 어떤 그 습성을, 어떤 생각 자체를 전혀, 자, 제가 말했잖아요. 기독교 자체는 고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고는 양자예요. 저는 고양시 양자예요. 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굉장히 어떤 컴플렉스가 많았겠죠. 거기서 여호와가 나왔고, 그러니까 성축 좋아하고 구축 인력이라서 그들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딥스들이에요. 그것이 예수회고 제수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인준시대나 사람이 하늘 노릇도 하고 땅 노릇도 하고 사람 노릇도 한다는 말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고로 사람이 사람 노릇 한다는 것은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다 한다는 말은 누가 합니까? 기독교에서 말을 많이 해요. 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영적으로 기도하려면 누구한테 의존해서는 안 돼. 누구를 그냥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게 선지후각이에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이것이 과연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가지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 안에 탁한 기운을 빼내야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일반 선천 종교의 사람이 굉장히 아파요. 스님들도 아프고 목사들도 아프고 뭐 신부들도 아프고 다 아파요. 왜 아파요? 몸 안에 탁한 기운이 쌓이게. 그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 탁한 기운을 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뺀다? 천만의 말씀. 이 공부하는 방법도 자기가 어떤 제대로 공부할 때 그냥 그 방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 안에 탁한 기운을 빼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쉽게 그냥 누구나 할 수가 있다.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선천 종교인 유불선 기독교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는 방법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선천 종교는 없다. 왜 없는가? 몰랐고 또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는데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이 시 속에 있는 세상 살기 위한 공부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저 유실세 이름에 나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안철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현 정부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 이걸 과학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정치 방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만전술이라는 얘기죠. 비과학적이고 전혀 맞지도 않는 어거지로 하는 방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마디로 무식한 놈들이 나 믿어 이렇게 하는 말이나 똑같죠. 정치 방역이라는 것은 바로 기만전술이라는 말이다. 좌빨들은 말장난으로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 말뿐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으며 빨갱이 전술을 그대로 행동 전술과 실천 전술을 즉 이 말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한다는 말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가면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조종하려 한다는 것이다. 딥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인간들이 10의 9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는 거기서 끌리는 거예요. 예,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깨어날 수 있고 자기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방송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간들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감성적이다. 그것은 말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말의 동사보다 형용사가 많고 휘황찬란하기까지 하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보이죠? 영어에는 동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말에는 형용사가 많죠. 형용사가 많으니까 우리말은 아름다워. 뭐 아름답습니까? 자, 이런 말. 자, 시적인 표현을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영어에 정통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영어에서 거기에 풍기는 그 기운을 그대로 느낄 때, 그러니까 시를 보면 알아요. 영어를 보고 나서 그 영어의 시를 보고 영어의 시에 어떤 느낌이 오고, 또 중국을 보고 그 느낌이 올 때, 그러면 공부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느낌이 없다. 그냥 해석만 한다? 그러니까 그 문자에, 그 언어에 대마다 그 느낌이 있고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번역서 절대 안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중국은 중국어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말의 형사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무엇이든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감정은 순간순간마다 틀려진다. 이게 뭡니까? 감정이 어떤 귀신이 몸 안에 빙이 됐는가에 따라서 확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도적인 땅이니까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응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노름에 놀아나는 인간들이 많죠. 자, 우리가 이한테 좌빨들 얼굴하고 우파들 얼굴 보세요. 좌빨들 얼굴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안 보여요. 빙이 된 어떤 인간들로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너무 거짓되게 보이고 너무나 뭔가 되어 있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정 순간순간마다 틀려진다. 그래서 냄비근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좌빨들은 그런 감정을 건드려서 자기가 이로운 쪽으로 돌리게 만들고 자신이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대모를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체 장사를 한다. 자, 이번에 또 어떻게 해서 또 시체 장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공부하고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있다면은 얘네들이 하는 장난을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믿고 그들의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보고 얘네들 아니야. 근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암만 둔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되죠. 이게 투표에서 나타나는 거죠. 대모를 하건 무슨 문제를 일으킬 땐 어느 누군가 희생양을 필요로 했고 아주 규모의 자살을 위장한 타살을 자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 사실 요새 사람들이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자기 느낌을 이게 쓰는 걸 상당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기자들이 쓰는 것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게 더 많고 더 사실적인 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숨겨진 능력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깨어날 수 있는 사람, 깨어난 사람에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퍼센트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백신을 안 맞았더라고요. 근데 뭘 모르고 그냥 사회생활하고 그냥 묻혀서 가는 사람은 백신을 맞았게, 백신을 안 맞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어떤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포와 두려움을 조작시켜 백신을 안 맞으면 마치 곧 죽을 것처럼 선동을 해야 됐다. 왜? 문재인 정부가 모든 분야를 개판을 치면서도 뚜렷이 한 일이 없었기에 의학병을 불러와 그것이 아주 난리가 난 것처럼 쇼를 부리면서 백신을 들여와 사람들에게 맞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마치 그 백신을 맞아야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 속된 말로 뻥을 쳤다. 그리고 나서 백신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도 또 돌파 감염이란 희한한 말로 무수 사람을 속이는 짓을 감행하고 있다. 돌파 감염이란 말은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있기에 백신 기접종자라고 쓰면 쉽게 할 텐데 그렇게 말장난치면서 국민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 자, 이 기차를 쓸 때 이게 한자를 모르는 애들은 아마 이도 모를 것 같아요. 돌파 감염, 하여튼 백신 맞은, 백신 접종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사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 이제 정신 차리고 있구나. 이것을 그래서 정확히 보려고 하고 지금 문재인이 했던 짓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글을 쓰는 게 아닌가. 이게 사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청와대가 20일 5일 5년 국정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그중 K방역을 맨 처음 올리면서 국민들이 높은 백신 접종 참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방 접종률을 달성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중증
화율, 치명률을 감소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자, 20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주말 영향을 받았음에도 33만 4,708명을 기록했고 특히 사망자는 327명으로 역시 둘째로 많은 숫자다. 우리나라는 최근 확진자 수에서 압도적으로 세계 1위가 된 지 오래고 인구 대비 신규 사망자 수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펼쳤던 한국이 확진자가 급증한 현재 집단적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 보세요. 더구나 백서라면 잘한 것 잘못한 것을 안배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은 백서라기보다는 왜곡에 가깝다. 얘네들이 쭉 이렇게 왔어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쭉 그렇게 5년 동안 해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홀려서 5년을 지났. 이래서 이게 뭡니까? 귀신이 아주 극성을 떤 거죠. 자, 보세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 입국 금지를 막지 않아 국내 확산을 막지 못했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무한정 들어오는데 일부러 들어오게끔 했죠. 막 코로나 확산시키려고. 이게 의도한 거죠. 마이크 백신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린 점. 최근 치료제마저 제때 확보와 공급을 하지 않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점.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실상 각자 도생하도록 방치해버린 점 등은 쏙 뺐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메이저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이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네한테 고개 숙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겠습니까? 안 해요. 이 빌어버린 인간을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굉장히 악당을 먹겠죠. 자, 이광재 교수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의 사례가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하다. 자, 코로나 사망자의 8, 90% 백신 3차 접종을 마치는 사람들이며 확진자들로 백신 접종을. 자, 근데 문재인이가 맨 처음에 대통령 되면서 뭐 했습니까? 통계 청정을 바꿔버렸죠. 통계를 조작시켜버렸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공산당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열렸어요. 무식할 때는 통계 조작이 통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 문재인이가 5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뭐 이해찬이 얘기했죠. 우리는 30년 동안 우리가 통치할 거다 라고 했죠. 왜? 우리는 전자개표를 갖고 있으니까. 조작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게 합니다. 자, 문재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게 한 그 공은, 그건 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질곡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자,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끝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며 코로나19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도 없고 사망률 줄이는 효과도 없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 백신 얘기할 때 나올 때 어떻게 백신 흰 고무신 얘기했잖아요. 흰 고무신. 또 흰 고무신 얘기하면서 신자를 매울 신자로 내가 다 봤죠. 아, 이거는 매울 신자. 이건 금기운이다. 매운 것은 금기운이거든요. 자, 금은 가을을 얘기한다. 아, 이것은 가을 시대가 오는데 이제 가을에 정리될 수 있는 인간들을 말한다라고 해서 백신을 여기서 방송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은근하게 말했죠.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뭐 맞은 사람 다 맞았겠지만은, 자, 이제 이영재 교수 이제 다른 사람들 좀 분명하게 이때까지 감춰왔던 것을 이제 쑥 이 마음속에 있던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이제. 자, 또 사망률이 10배가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사망자 숫자를 가지고 국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것을 옳은 일이 아니다. 계속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이게 누구야 하는 일입니까?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 화이자 작성한 보고서 백신 부작용이 1200가지가 나와 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엄청나게 축소하고 코로나 사망자는 엄청나게 과장하는데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강제로 침묵시키고 코로나 사망자 수를 들어
전 국민을 불모로 삼으면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백신을 이렇게 맞고 코로나가 죽은 인간들이 많다니 그것을 감춰버려요. 근데 감춘다고 감추는 게 안 되죠. 그 낙타가 놀라면은 또 겁을 먹으면 머리만 모래속에 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기가 보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죠. 어리석은 표상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국민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해내서 합리적인 방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워야 한다는데 세웁니까? 안 해요. 끝까지 안 합니다. 왜? 그들은 악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야비한 놈들이죠. 자, 요것은 제가 요 많으니까 제가 요거만 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분명히 백신 패스를 완전히 철폐한다고 했다. 백신에 대해 모르는 분이라도 이런 공약을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코로나 그냥 코로나에 두려움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걸리면 이렇게 할 방법만 잠깐만 제시해 주면은 별게 아니고 그거에 걸렸어 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거냐, 굉장히 위험한 양 얘기하면 사람 자체가 쫄아들어가지고 굉장히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방법조차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보세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지금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두려워하면은 지금 정책자들에서 홀려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거기서 매몰되지 말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 그 밑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밑바닥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것만,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만큼 자기가 몸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는 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몸에 되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 방송을 계속 봤던 분들 또 해가지고 오시면 최선을 또 한번 다 해봐야겠죠. 그러나 지금은 될 수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막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을 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확하게 관찰하고 감시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